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3월 18일 저희 소나기 마을에 양평군의회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7분 모두 오셔서 열린 의회라고 하는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나기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시고 우리 소나기 마을에는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제 저는 종일 처음 소나기 마을을 시작하던 때의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소나기 마을인가? 이 소나기 마을을 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소나기 마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가다듬는 것을 두고 근자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학마실은 소나기 마을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나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입니다. 소설, 희곡, 영화 같은 장르가 플롯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야기 형식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장르, 재현 장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 영상, 광고에서도 이야기를 만드는 사례가 흔합니다. 잘 구성된 창조적인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심금을 울리며 무엇보다도 재미있습니다. 예컨대 30초 내외의 광고가 전달하는 이야기는 상품을 둘러싼 개념 중심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고 그 줄거리 이면에 상품의 의미를 강화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인상적일 때 광고는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오랜 시간 기억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줄거리를 가지지 않더라도 광고의 배경과 표현 기호가 특정한 이야기를 함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놀부와 흥부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흥부의 캐릭터로 감당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외식산업 놀부보쌈의 이름이 흥부보쌈이 아니고 놀부보쌈인 거죠. 백설공주를 예를 들어 보면 백설공주는 순수하고 착하죠. 그러나 자기각성이나 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백설공주의 캐릭터와 계모 왕비의 캐릭터를 비교해 보면 과연 백설공주의 캐릭터가 오늘날 그대로 수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놀부의 이야기나 백설공주의 이야기가 이야기로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와는 달리 이것을 구조화해서 이 논리를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야기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문학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의미와 의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1970년대 초에 최인호가 별들의 고향이라는 소설을 썼고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경아라고 하는 여성이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비극적으로 그 삶을 가져가는 이야기인데 경아가 겪어야 했던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라고 한다면 여성의 취약한 상황 때문에 그 사회가 구조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의미화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경기도 양평에 소나기 마을을 만든다라고 할 때에 이야기에서 이야기화로, 의미에서 의미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양평에서 가장 가까운 4년제 종합대학이 경희대학교라든지 또 황순원 소설의 소나기나 용문사 은행나무가 소재로 나오는 나무와 돌 그리고 같은 이런 작품이 있다라고 하든지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처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는 우리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원 선생이 공부를 하던 숭실중학이 평양에 있었죠. 그런데 평양을 거꾸로 하면 양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평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술인 가운데 여러분이 나는 통일이 되고 북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 가장 먼저 평양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내 예술을 꽃피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황순원 이 선생과 100년 해로한 부인 양정길 여사의 그 성씨 양씨가 버들 양자입니다. 양평의 양자죠. 그런가 하면 양평군은 양건군과 지평군이 합쳐져서 하나로 된 것인데 양건이라고 하는 버드나무의 뿌리 또 지평이라고 하는 숫돌지자의 공평할 평, 평평할 평자 그러니까 날카롭게 벼리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또 겉으로는 부드러운 잎새를 가지고 있지만 굳센 뿌리를 가지고 있는 버드나무 이 지명이 황순원 선생의 외유내강한 성격적 특성에 합치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자에는 처음 만나는 청춘 남녀가 두 번째 만남에서 소나기 마을을 오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우리들 주변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처음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러나 도회에서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을 이 야외로 교회로 나오기로 했다면 이 두 사람들 사이에는 강력한 유대가 형성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실제로 두 번째 여기를 왔다 간 다음에 사랑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숨어 있는 유력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법조계 출신인 분이 있는데 다른 몇 분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나기에서 내일 소년회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라는 그 한 줄을 바탕으로 소나기 마을을 만들었다면 이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상상력을 극대화해서 이 소나기 마을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문학적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황순원 선생과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입지점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스토리텔링들이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과거와 같은 활자 매체, 문자 문화의 시대에서 전자매체, 영상문화의 시대로 가면서 이제는 문학관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영상의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2021년 올해 소나기 마을은 두 가지 영상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억 원 공모에 당선을 해서 실감 콘텐츠 인터랙티브 소나기 마을이라고 하는 이 영상 재현의 사업을 이 소나기 마을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관 2층에 이를테면 이 체험 영상, 가상 영상 속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들어설 수 있는 지금까지 한국 문학관 역사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당선한
2억 원 규모의 스마트 박물관, 디지털 문학 산업. 이것은 영상 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소라기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새롭게 작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올해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학마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뜻깊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가는 유익한 대화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